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소위 한동훈 여론조성팀 의혹을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있는, 되풀이하고 있는, 앵무새처럼 계속 떠들고 있는 이 장예찬 같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영상에서는 제목을 그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만약에 언론사였다면 장예찬의 의혹 같은 거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왜냐?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말로 이게 확실한 근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이라도 제시를 해야 그게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근데 장예찬이가 제기한 그런 의혹은 그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이라고는 별로 흥미를 못 느끼게 합니다. 대체 뭔 소리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예찬이는 지가 얘기한 걸 대체 지는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 의혹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고 보니까 그렇네, 뭔가 의심이 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도 다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예찬이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고 어쩌고 했고 해가지고 상당히 의심스럽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장예찬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 질이 떨어진다. 이게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최소한의 근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예찬 같은 자, 한동훈이 여러분들 제가 얘기가 잠깐 샜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뭐냐면, 여론 조성이 범죄입니까? 근데 저 약간 웃긴 게, 이 원희룡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근데 여러분들 김경률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하는 게 왜 그게 의혹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은 안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의혹이 됩니까? 김경률이 무슨 반국가단체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뭐 김경률이 무슨 뭐 범죄단체 구성원입니까?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의혹이 됩니까? 아니면 뭐 한동훈이 김경률한테 돈 받고 그걸 갖다 추천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런 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의 표현도 너무나도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을까? 저게 지금 무슨 범죄, 불법이 있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저걸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이 전당대회 판에 장예찬 같은 자가 끼어들어서 무슨 댓글팀이네, 여론조성팀이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댓글팀이 있었다고 쳐더라도 댓글팀이 무슨 범죄입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유력 주자, 차기 유력 주자를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팬클럽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그 카페 있지 않습니까? 위드훈이 거기에서 어떤 이런 자발적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이 한동훈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 한동훈으로 하여금 그 조직을 유지하게끔 어떤 자금을 댔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댔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무실 공간을 댔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비를 댔다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공사 직책을 갖다가 약속을 하면서 그런 거 갖다 맡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한동훈이 정말 불법 행위를 했다, 중대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밝혀야 됩니다. 근데 뭘 못 밝히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예찬이가 나를 고소해라, 나를 고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예찬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자기를 고소하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갖고 고발하면 됩니다. 아니면 고소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대체 뭘로 고발할지 모르겠지만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예찬 같은 자가 지금 한동훈 무슨 여론조성팀 얘기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한동훈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럼 전당대회 판에서 얼른 그걸 다 폭로를 하고 다 터트려야 그 한동훈의 위선적인 면을 다 까발려야 국내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장예찬이가 지지하는, 또는 장예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자료를,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개를 안 합니까? 저는 그 심보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갖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희룡이 오늘 이 합동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한 후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다. 여론 조성팀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은 지금 자기와의 연관성 이런 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 전혀 모른다. 연관성이 아니라 그런 댓글팀이 있는지 여론 조성팀이 있는지 그 자체를 난 모른다. 만약에 그런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이지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희룡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루킹이 떠오르는 아주 중대 범죄 행위다 이런 취지로 지금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드루킹이 대체 어떤 범죄 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저기 바둑이 김경수가 어떻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이 원희룡 같은 자들, 장예찬 같은 자들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을 뒤흔들 만한 정말 우리 국민의 분노를 여러분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김경수는 나중에 공직선거법 무죄를 받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르고 있을까? 잘 모르면서 떠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한동훈을 현재 무슨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여론 조성은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둘째 댓글팀도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뭐냐면 여론 조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론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드루킹이 돌렸던 매크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아주 방대한 그런 여론 조작을 해야 되고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온라인상에서 이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한두 개의 아이디로 지속적으로 올렸다가 그게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아이디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아이디가 한 600개 정도 있었습니다. 더 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600개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똑같은 댓글을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이 문재인 여기에 불리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추천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 안 좋은 댓글은 밑으로 내리고 문재인한테 우호적인 댓글을 위로 올려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었고 그 드루킹의 여론 조작을 갖다가 공범이 누굽니까? 바로 김경수입니다. 김경수가 뭐라 했습니까?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문재인한테 안 좋은 기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좋은 내용 갖다가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발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루킹의 범죄행위, 김경수의 범죄행위도 잘 모르는 자들이 한동훈 여론조성팀 한동훈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성팀 한동훈을 우호적으로 하게끔 여론을 형성하려는 그런 여론조성팀이 있었다.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범죄입니까?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유력 차기 주자를 갖다가 띄워주겠다고 하는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매크로를 돌려서 네이버나 다음 이런 플랫폼에 무슨 업무 방해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여론 조작이라는 거 이 온라인상의 이런 뉴스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매크로를 돌려서 조작을 하는 거 이거는 드루킹도 마찬가지고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뭘로 들어갔냐면 업무 방해죄로 들어갔습니다. 업무 방해죄. 어디에 대한 업무 방해죄냐? 이런 포털 사이트의 정상적인 영업 이런 것들을 방해했다. 업무를 방해했다. 여론 조작을 함으로써 이들의 업무를 방해해서 들어간 겁니다.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니 뭐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대체 장예찬이한테 누가 이런 걸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장예찬이의 자발적인 활동인지 장예찬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전당대회 판에서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집단적인 계획적인 음모를 기획하고 있는 그리고 실행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집단이 조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루킹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댓글 조작을 한 게 몇 개냐면은 90만 개입니다. 90만 개. 90만 개여서 그때 당시에 이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에서 이 드루킹이 단 댓글들, 매크로를 돌려준 것들,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 이런 걸 갖다가 동원해갖고 한 것들 90만 개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 왜 분석을 했느냐? 우리하고 드루킹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왜냐? 문재인한테 안 좋은 그 댓글도 많이 달았다. 그 주장, 김경수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역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루킹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근데 허익범 특검이 90만 개를 점수 조사를 해서 문재인한테 부정적인 댓글은 1%도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샌다이 총영산이 뭐니 이런 약속들이 깨진 다음에 이제 드루킹 열받아가지고 이제 문재인, 김경수 이런 쪽한테 안 좋은 댓글 작업을 해다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걸려서 추미애가 그걸 언급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김경수와의 연관성이 있었고 그래서 드루킹이 네이버 포털 업무 방해로 들어갔고 김경수도 그걸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이라는 자가 제가 아까 그 기사를 봤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양문석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댓글팀 발견 502개 댓글 오탈자까지 똑같아 이렇습니다. 댓글팀 의심 24개 계정 발견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석이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자인데 어쨌든 이 양문석이가 의심되는 계정, 한동훈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이 계정으로 작성된 댓글 6만여 개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지만 분석했는데 여러분들 502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다. 오탈자나 기호 띄어쓰기까지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총선 때까지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만 개 정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가 2022년 5월 달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아마 한 5월 말이나 그렇게 장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23개월입니다. 23개월에 여러분들 23개월에 6만 개의 댓글을 달았다? 그럼 그게 얼마냐면은 하루에 86개입니다. 댓글이. 여러분들 무슨 댓글팀이 24개의 계정으로 댓글팀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게으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정 하나당 겨우 3.6개를 올린 겁니다. 하루에. 무슨 이런 댓글팀, 이런 여론 조성팀이 다 있습니까? 뭐 이렇게 게을러 빠진 여론 조성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502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502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얼마냐면은 아까 6만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0.8%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 이게 무슨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정말 온라인의 문외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대한하고 그 뒤에 이제 특수 기호들을 갖다 붙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있고 그분들의 아이디가 달라도 어쨌든 그런 일종의 구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석이가 내세운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금투세 폐지와 조선족 투표권 폐지 추진 중인데 민주당이 반대함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쓴 댓글에 대해서 이 사람 댓글이 상당히 이 메시지가 간결하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전파하기에 효과적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한동훈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시 한동훈이가 뭔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했구나. 한동훈이 이걸 갖다가 댓글팀을 운영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이나 아니면 소속도 없는 장예찬이나 아주 그냥 똑같은 애들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 원희룡 말대로 정말로 그런 게 드루킹 같은 애를 시켜가지고 한동훈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 이거 중대 범죄이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들이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정말로 실력이 없다. 정말로 그 의혹의 수준이 떨어진다. 단 하나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한동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소임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뜰까라고 하면서 이런 댓글팀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그러 하여금 자기가 차기 주자로 떠오르게 하게끔 그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도덕성 측면에서는 타격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지금 언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장예찬이가 지가 갖고 있는 거 다 공개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느냐? 그것도 안 되겠으면 검찰이 갖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이런 냄새 연기만 피우다가는 장예찬은 물론 장예찬의 뒤에 있는 사람들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원희룡, 장예찬 이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목소리가 커졌고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금 와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드루킹 예전에 그 드루킹 활동 내역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한동훈의 댓글팀도 아니고 여론 조성팀이라고 하는데 그 여론 조성팀이 한동훈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입증을 못하고 설사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그들한테 어떤 대가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대가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어떤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어떤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이 정말 그 활동상이 미미하다. 아니 어떻게 계정 하나에 어떻게 3.6개를 답니까?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는 차기 유력 주자를 띄워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어떻게 하루에 3.6개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여론 조작? 아까 드루킹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90만 개를 달았습니다. 90만 개. 그리고 댓글만 90만 개지 뭐 좋아요, 뭐 싫어요 이거 추천 순위 이거 조작하는 건 그건 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몇 천만 건을 했습니다. 근데 뭔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드루킹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지 모르고 김경수가 뭘로 잡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론 댓글팀 여론조성팀 드루킹 여론조작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성 불법 아니고 댓글도 불법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위해서 다른 사람 댓글 갖다가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다만 매크로 같은 인위적인 아주 이 포탈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했을 때 업무 방해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장예찬 이런 자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 끝에 얘기가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릴리와 찌찌님, 희님, 민선장님인데 아마 이 성함이 장민선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너무 죄송한데 그리고 또 목정숙님 이렇게 네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민망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말주변이 없어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약간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을 하나밖에 못 올렸는데도 5,400회 조회수가 5,400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좋아요도 많고 그 다음에 댓글도 230개 예
그래서 이것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주변 분한테 많이 알려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